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김정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영상으로서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잠깐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두 번 영상을 찍었었거든요. 중학교 1학년,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영상 두 개를 아마 업로드가 됐을 텐데 사운드가 낮다는 거를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촬영하고 나서 안 거라서 볼륨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나 봤더니 제가 OBS 프로그램을 하면서 녹화를 하고 있는데 그때 볼륨이 많이 낮았던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이제 끌어올려서 어느 정도까지 이제 해야 되는지를 살펴봤고, 지금은 조치가 모두 완료된 상태라서 1학년 거랑 2학년 거를 혹시 같이 수강하고 있다면 볼륨의 차이가 좀 많이 날 거라는 것을 좀 인지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오늘 제가 살펴볼 내용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렇게 앞서 했던 내용만큼의 중요성은 좀 떨어집니다만 형태를 알고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 여러분이 연립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쓰실 텐데 그 내용이 대체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일단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1차 방정식부터 설명을 드렸을 때 이러한 기호를 나타냈습니다. 다시 한번 적어보죠. 너무 귀찮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익숙해지실 때까지 한번 적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형태라면 A, B는 상수가 될 거고요. A는 0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까지 조건으로 달 겁니다. 이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면 1차 방정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내용은 언제 배웠냐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찍은 전 영상에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배웠고 여기서의 조건은 조금 더 많았습니다. ABC는 상수이면서 A가 0이 아니어야 하고 B가 0이 아니어야 하는 이 경우를 우리는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내용은 중학교 2학년 지금 현재 1차 방정식을 찍고 있는 첫 번째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기 전에 1번을 보지 않으셨다면 앞선 1번의 내용을 보시고 이 영상을 다시 시청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제 궁금증이 하나 더 생긴 거죠. 그때 적었던 2번 혹시 기억하시나요? 음, 시계 개수를 얘기했습니다. 시계 개수가 한 개뿐일까? 두 개면 어때? 더 나아가서 세 개, 네 개, 다섯 개는 어때?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x하고 y가 있으니까 문자가 다시 미지수가 두 개니 식이 두 개면 뭔가 잘 맞을 것 같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살펴볼게요. 식이 두 개인 연립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 연립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이요. 연립이 제시됐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개를 제시합니다. 두 개를 제시하는데 그 두 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두 개의 이 경우를 전제로 먼저 놓습니다.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가지고 두 개를 제시해요.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닭이랑 소가 있습니다. 좀 크기 차이가 많이 나죠. 예, 닭은 몇 마리인지 모르겠어요. 소도 몇 마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건을 두 가지를 줬어요. 하나는 동물의 수를 주는 거고 또 하나는 각 동물의 다리의 수를 세요. 이걸 왜 세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가 제가 물론 그렇게 기억이 정확하게 난다면 좋겠지만 그러지는 않지만 이런 문제가 중간고사에 나온 적이 있어요. 뭐 이제 방정식이니까 기말고사 범위라고 할게요. 당시 기말고사 범위에 이게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문제지에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제가 일단은 제시를 해놓고 지어보겠습니다. 자, 닭은 4마리, 소는 5마리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일단 동물의 수는 9마리가 될 겁니다. 그렇죠? 다리의 수는 4 곱하기 닭 다리의 수는 2, 소는 4. 그래서 이걸 더하면 28개죠. 이 경우까지는 알겠어.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 몰라요. 몰라요. 9마리인 것까지는 제시해야 되고 이 경우를 몰라요. 이랬다면 닭은 몇 마리고 소는 몇 마리예요? 이거 묻는 겁니다. 이거 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식을 세워야 합니다. 세워보죠. 우리는 닭도 몰라요. 닭을 모르기 때문에 닭을 셀 때는 이제 x 말이라고 세는 거고 소를 셀 때는 y 말이라고 세는 겁니다. 그랬을 때 1번과 2번의 식을 세우는 거는 다르게 작용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세웠다면 1번에서 알 수 있는 식은 x 더하기 y를 했더니 9마리가 됐다라고 하는 제시를 주고, 두 번째 다리의 수를 묻는 거니까 닭의 다리 수는 한 마리당 2개씩, 소는 한 마리당 4개씩. 그럼 이렇게 했을 때 28개 나온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러면 이 경우를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다음과 같이 묶습니다. 묶어서 x하고 y 같은 경우는 지금 무슨 형태? 그렇죠. 미지수라고 하는 하나의 문자입니다. 근데 x도 모르고 y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을 구할 수 있어야겠죠. 그럼 구하는 과정을 우리는 대개 어떤 형태로 구하냐면 이런 형태로 구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정비례와 반비례를 구하셨다면 이러한 내용을 배우셨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것을 우리는 하나의 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순서쌍이라고도 불러요. 순서쌍. 그래서 지금과 같은 1번과 2번의 식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묶었다라고 하는 이 형태를 연립했다라고 이야기를 붙이고요.
두 식을 연립했다. 그래서 이 방정식들,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할 텐데,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이 방정식을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할 거냐면 연립 방정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연립 방정식. 그 중에서 특별하게 미지수가 두 개, 그리고 식이 두 개이면서 차수가 각각 1인 그러한 방정식을 이제는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이다 라고 부르겠다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ax 더하기 b는 0이라고 하는 이 내용과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식이 두 개라면 어떤 형태일까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는데, 예를 통해서 이런 경우를 묶는 경우를 이제 연립한다라고 하는구나. 이 경우를 알고, 그러면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미지수가 두 개, 식이 두 개이면서 차수가 각각 1인 방정식을 이제 이야기할 때 이것을 우리는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1번과 2번의 영상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 내용은 블로그에 게재시킬 예정이고요.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연립 1차 방정식에 대해서 이제는 어떻게 풀 건가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풀기 전에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이 해를 찾아보는 시간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방정식을 풀어봐라 라고 하는 내용을 전해드리고, 연립 1차 방정식을 풀어봐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한번 직접적으로 시도를 해보시고, 방법은 안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만 세 번째 영상을 다뤄보고 네 번째 영상에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다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아마 영상 촬영은 4월 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업로드는 진행을 하지만 영상 컨텐츠는 계속 일단 제가 제작을 해놓을 거고요. 아마 업로드를 하는 시점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